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축구 선수, 대한민국의 국보 스포츠 선수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 클럽 토트넘 호스퍼 주장 자격으로 영국 국왕 찰스 3세를 만났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캡틴일 뿐 아니라 토트넘 역사상, 그리고 축구 종주국인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첫 번째 한국인, 그리고 첫 번째 아시아인 풀타임 주장을 맡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이 이쯤이면 민간 외교대사를 넘어서 스포츠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영국 국왕 찰스 3세를 만난 자리에서 손흥민 선수는 찰스 3세의 질문을 받고 나서 지금 토트넘 구단의 상황에 대해 솔직한 발언을 했고, 이 발언 내용이 영국 현지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셜미디어상의 토트넘 전문 미디어들이 찰스 3세를 만나 손흥민 선수가 한 말을 레비 회장의 빙고 카드, 그의 예상 시나리오에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해당 발언 상황에 당황하고 동공 지진을 보이는 레비 회장의 모습도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찰스 3세가 토트넘 구단을 방문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영국 국왕인 찰스 3세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대화 전체 내용,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3세가 영국 현지 시간으로 2월 12일에 토트넘의 홈경기장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을 방문했습니다. 런던 지역사회, 북런던 지역을 중심으로 토트넘의 최근 구단 운영이 여러모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재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치하하고 또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있었던 것인데요. 토트넘이 비록 팀 성적과 축구 경기력은 좋지 않지만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을 개장한 이후 프리미어 리그 경기뿐 아니라 NFL 미식 축구 경기를 영국에 유치하고 있고, 또 세계적인 가수들, 팝스타들의 콘서트도 열면서 북런던 지역을 문화와 스포츠의 수도로 만들어가고 있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런던 내에서 소외된 지역 중 하나였던 북부 외곽의 헤링게이, 엠필드, 월선 포레스트 지역의 재생 사업을 토트넘 구단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정치적,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는데요. 토트넘은 지난 2023년 언스트, 영 앤스트 융의 심층 분석에 따르면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이벤트 및 활동 사업이 헤링게이, 엠필드, 월선 포레스트 지역 전반에 걸쳐서 연간 2억 파운드에 달하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했고, 또 이 지역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영역에 가까운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고용 효과까지 소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화이트 하트레인을 홈경기장으로 사용하던 시절의 조사 결과와 비교한다면 비약적으로 향상된 수치라며, 새로운 경기장을 짓고 투자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 덕분에 매출도 크게 증가한 토트넘의 구단 운영을 영국 정부 차원에서 축하하고 기념하며 지켜세우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더불어 토트넘 호스퍼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하면서 1,900만 파운드의 사회적 가치까지 창출했다고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활약을 격려하기 위해 찰스 3세가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 방문하여 토트넘의 시설을 둘러보고 많은 토트넘 팬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여 다양한 행사를 가진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팀의 주장으로서 다니엘 레비 회장, 도나 마리아 컬렌 토트넘 스포 재단 이사회 의장, 그리고 데이비드 라미 토트넘 지역구 의원, 토트넘 소속 잉글랜드 여자축구팀 주장과 함께 찰스 3세를 맞이했는데요. 이 여러 인사들과 함께 동행한 일정 속에서 찰스 3세는 토트넘의 최고 스타이자 프리미어 리그를 대표하는 스타 손흥민 선수에게만 사적인 질문을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깊은 관심을 보였던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토트넘 경기장의 여러 시설을 둘러보며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때 손흥민 선수는 항상 찰스 3세의 옆에서 소개도 하고 가이드도 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그리고 일정의 말미, 손흥민 선수와 헤어지기 전에 찰스 3세가 손흥민 선수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먼저 찰스 3세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영국에서 살고 있는지, 또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물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10년째 뛰고 있다라고 말하자 찰스 3세는 굉장히 놀라는 모습을 보이며 한국에서의 삶과 영국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토트넘의 상황이겠죠. 찰스 3세는 오는 주말에 누구와 경기하느냐라고 대진표를 물었고, 손흥민 선수는 오는 주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경기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찰스 3세는 주말이니까 토요일에 경기하는 거냐? 라고 다시 물었고, 손흥민 선수는 일요일에 열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찰스 3세는 Have you got a good chance? 라며 이번 경기에서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냐?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라고 물었는데요.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손흥민 선수는 이 자리에서도 솔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옆에서 손흥민 선수와 찰스 3세의 대화를 지켜보던 레비 회장은 손흥민 선수의 반응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는 I hope so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라고 확신하는 대신 다소 수줍고 위축된 모습으로 희망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대답이 나오자 찰스 3세는 한마디를 더 물었습니다. Is the team in good order at the moment? 지금 팀이 좋은 상태인가요? 팀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이에 손흥민 선수는 We are in a difficult moment. 우리는 지금 어려운 순간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레비 회장은 순간 표정이 굳어졌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토트넘이 지역사회와 경제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친 것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손흥민 선수는 경기력과 팀의 현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But we are working hard. 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좀 굉장히 심각하게 찰스 3세가 지그시 바라봅니다. 지금 뭔가 팀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구나. 뭔가 팀에 문제가 있구나. 이 정도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또 물론 엘리자베스 여왕이 굉장히 오랜 기간 여왕으로 지내면서 찰스 3세가 황태자로 오랜 시간을 보내긴 했어도 그 과정 속에 워낙 고령인 국왕의 가건 역할들을 꽤 많이 하면서 영국 정사를 살피고 또 영국의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해왔었거든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이면서 얘기하자 손흥민 선수가 지에서 조금 웃으면서 최선을 다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손흥민 선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지금 토트넘의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2월 13일 새벽 찰스 3세가 토트넘 경기장을 방문한 2월 12일 밤에 태풍 문제로 연기됐던 에버튼과 리버풀의 머지사이드 더비 프리미어리그 수년 경기가 열렸는데요. 이 경기에서 에버튼이 리버풀과 홈 경기에서 극적인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 27점, 토트넘과 승점 동률을 이루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토트넘이 골득실 차에서 크게 앞서고 있어서 승점 동률인 가운데 14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앞으로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당장 이번 주말 경기 결과에 따라서 15위 내지 16위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웨스트햄 역시 승점 27점으로 동률이기 때문이에요. 에버튼이 이번 경기 정말 잘했습니다. 리버풀을 상대로 선제골을 넣고 리드를 하다가 전반 16분 마카리게의 동점골, 그리고 73분 결국 살라가 역전골을 터뜨렸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후반 추가 시간 8분 수비수 타코스키가 벼락 같은 슈팅으로 동점을 만들면서 극적인 무승부로 중요한 승점을 얻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에버튼의 반등은 시즌 도중 감독 교체, 그리고 좋은 감독을 데려오는 것이 즉각적으로 어떻게 팀을 개선시킬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에버튼 역사상 최고의 감독 중 하나인 데이비드 모예스가 부임해서 첫 경기에서는 강팀이었던 에스턴 빌라에게 0대1로 졌지만 이어진 22라운드 경기에서 토트넘과의 홈 경기에서 3대2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나서 돌풍의 팀 브라이튼과 원정 경기에서 1대0 승리, 게다가 토트넘을 이긴 반 니스텔루이 감독의 레스터시티를 상대로는 4대0의 대승을 거두면서 3연승을 달렸어요. 그리고 이번 리버풀과의 경기까지 모두가 에버튼이 질 거라고 전망한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 27점으로 토트넘과 같은 순위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번 주말 경기 일정을 보면 토트넘이 16위까지 추락할 수 있습니다. 맨유를 상대로 패배하고 승점을 추가하지 못한다면 현재 15위로 치고 올라온 에버튼이 12위 크리스탈 팰리스와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크리스탈 팰리스는 물론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며 강등권에서 탈출한 팀으로서 만만한 상대는 아니지만 에버튼이 못 이길 법도 없는 대진이고요. 웨스트햄 역시 이번 라운드에서는 브렌트포드와 홈 경기를 치르는데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 토트넘이 깜짝 승리를 거두면서 조금은 희망을 보였던 팀으로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웨스트햄이 홈에서 경기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이 점 역시 토트넘에게 불리한 요소입니다. 만약 웨스트햄과 에버튼이 최소한 무승부 내지 승리를 거두고 토트넘이 맨유에게 지면 16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현재 17위인 울버햄튼, 이 리버풀과 원정 경기를 치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리버풀도 사실은 토트넘에게 이긴 이후 2부 리그 팀인 플리머스에게 패배하면서 FA컵에서 탈락했고 그 다음 에버튼과 비기면서 두 경기째 승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마테오스 쿠니의 경기력이 절정에 달한 울버햄튼만큼 역습 전략을 사용하는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이 부임하면서 울버햄튼의 플레이와 밀도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리버풀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울버햄튼이 이전에도 리버풀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울버햄튼까지 만약 무승부 내지 승리를 거둔다면 토트넘은 17위 울버햄튼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레스터 시티는 아스널과 홈 경기를 치르는데요. 레스터 시티는 바로 토트넘을 이기면서 승점 17점을 얻고 현재 1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트넘과의 승점 차가 10점이지만 맞대결에서 이긴 레스터 시티가 만약 메뉴전에 패배할 경우 토트넘의 경쟁 상대는 웨스트햄, 에버튼, 울버햄튼, 레스터 시티와 함께 18위권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강등권을 벗어나야 하는 치열한 전쟁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앞으로의 일정도 험난합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19위인 입스위치 타운도 승점 16점으로 토트넘과 11점 차이인데요. 토트넘과의 전반기 맞대결에서 올 시즌 리그 첫 승을 입스위치가 토트넘을 상대로 거뒀어요. 경기력에 비해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입스위치인데 이번에는 입스위치가 홈에서 토트넘을 상대하니까 이 경기도 토트넘이 이길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겠죠. 메뉴전에 패배할 경우 2월 23일 일요일 0시에 치러질 입스위치와의 경기에서도 이기지 못한다면 2월 27일 목요일 새벽 4시 30분에는 최근 반등 흐름에 성공한 맨체스터 시티를 홈에서 상대합니다. 그리고 3월 일정은 FA컵에서 탈락하면서 주말 일정을 한 차례 거르는 것은 다행이지만 본머스 역시 최근 부상자가 많은 가운데 이 선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여유를 갖고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본머스는 올 시즌 최고의 돌풍을 일으킨 팀이며 토트넘이 새 감독으로 많은 팬들이 원하고 언론에서도 만약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떠나거나 경질된다면 데려오고 싶어하는 감독으로 꼽히는 라울라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본머스와의 경기에서도 토트넘은 전반기에 0대1로 졌지만 사실 3골을 더 먹고 질 수도 있는 경기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이 경기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죠. FA컵에서 탈락하고 또 카라바오컵 결승 진출에도 실패하면서 토트넘은 3월 16일 풀럼과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를 그대로 치르게 됐는데요. 마르코 실바 감독 역시 토트넘의 후임 감독 후보이자 풀럼을 현재 10위권 내로 이끌어올린 감독입니다. 최근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고 컵 대회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는 감독으로서 풀럼 또한 토트넘이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팀이에요. 그리고 4월 3일 토트넘이 런던 더비 중에서도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왔던 첼시와 원정 경기까지 치러야 합니다. 메뉴전에 질 경우 안 좋은 흐름은 지속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토트넘은 3월에 2경기밖에 없긴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유로파리그 16강의 2차전도 치러야 하거든요. 토트넘은 현재 리그 순위로 유럽 대항전 진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고 카라바오컵과 FA컵까지 탈락했기 때문에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해야만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뤄내면서 리그에서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2년 차에는 꼭 우승하겠다라고 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본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유로파리그에 올인해야 하는 과정 속에서 본머스 풀럼과의 경기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은 토트넘이 6차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할 위험과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에버튼, 웨스트햄, 울브스, 레스터, 입스위치까지 승점을 쌓아 올린다면 토트넘은 브렌트포드전 승리로 한숨 돌렸던 강등권 탈출 상황이 다시금 악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직접 구강 앞에서 디피컬트 멘트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팀 내부 사정이 좋지 않은 토트넘. 과연 손흥민 선수가 맨유와의 경기에서 어떤 플레이를 보이고 또 어떤 경기 결과가 나올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손흥민 선수의 모든 이야기, 최신 소식,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실시간 소통 방송, 입중계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